축구계의 영원한 미스터리 중 하나. 왜 중국은 축구를 못할까? 세계 최다 인구를 앞세워 많은 스포츠 종목들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다투는 중국인데 왜 축구만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중국에서는 메시와 호날두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죠. 근래에는 국가의 주도로 자국 리그와 대표팀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했고 그 결과물로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소망하고 있는 중국 대표팀.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중국 대표팀이 본격적으로 피파에 재가입하여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된 1979년 이후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횟수는 단 1회입니다. 바로 2002년. 그것도 한국과 일본이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참여하게 되자 수월하게 아시아 최종 예선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중국. 당시 호주가 아시아 지역에 있지 않았던 데다 운이 좋게도 남아있던 강호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조에 편성되지 않으며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됐죠. 그리고 대망의 월드컵에서 브라질, 터키, 코스타리카와 한 조에 편성된 중국은 모두의 예상과 같이 3전 3패, 무득점 9실점으로 광탈! 허무하게 첫 월드컵 무대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큰 기대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치욕이었고 다음을 기약했을 그들의 월드컵 무대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06, 2010, 2014 월드컵에서는 본선은커녕 모두 아시아에서도 최종 예선 진출조차 실패하며 철저하게 실패를 맛본 중국은 국가주석 시진핑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현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부주석 시절에 했던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축구 매니아로 알려진 그는 첫째, 월드컵 본선에 다시 출전하는 것, 둘째,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 셋째,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을 자신의 소원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1인자가 된 후 2014년 말 학교 축구 활성화 방안 발표, 2015년 중국 축구개혁 종합방안 50개 조를 발표합니다. 이는 일명 축구 굴기로 불리는 중국의 국가주도 축구 진흥책 시행을 선언한 것이었고 대규모 투자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특성상 이 정책이 시행되자 전국의 지방 정부들과 기업들은 그에 호응하기 위해 축구학교 설립, 축구 인프라 설립, 지도자 양성, 축구대회 개최 등 수많은 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축구를 체육 과목에서 독립시키기도 하고 고교 입시 체육에 축구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바로 자국 리그인 슈퍼리그. 수많은 재벌들이 유소년 축구와 국가대표팀에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슈퍼리그 팀들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행했고 그 결과 수많은 유명 외국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리그에 유입됐습니다. 따라서 슈퍼리그의 규모와 수준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실제로 아시아 무대에서 성과를 내면서 그 빛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선수 의존도 상승에 따른 중국 국내 선수들의 수준 미달, 역설적으로 그와 어울리지 않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높은 몸값, 이로 인한 선수들의 해외 진출 의지 하락 등의 부작용도 있어 양날의 검인 상태이죠. 2002 한일 월드컵 본선 진출 이후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조차 실패하고 있던 중국 대표팀은 대규모 축구 진흥책 시행 이후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기적적으로 16년 만에 최종 예선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조 최약체인 시리아에게도 패배하는 등 1무 3패의 최악의 성적을 거두자 6게임을 남겨놓고 축구협회는 과감하게 마르첼로 리피라는 세계적인 명장을 연봉 약 250억에 선임합니다. 월드컵 우승과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는 화려한 커리어에 슈퍼리그 광저우 헝다에서도 성공 스토리를 썼던 그는 단기간에 대표팀을 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공한증을 극복하고 한국을 잡아내기도 하며 6경기에서 3승 2무 1패의 성적을 거둡니다. 최종 결과 아쉽게도 본선 직행 마지노선인 조 2위 한국과는 승점 3점 차이,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3위와는 불과 1점 차이로 탈락하게 됩니다. 이후 2022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는 자진 사임했던 리피가 복귀했는데 시리아전 패배 이후 이에 책임을 지고 또다시 감독직을 내려놓았고 후임으로 자국인인 리티에가 부임하여 팀을 수습하고 최종 예선까지 진출시킵니다.
최종 예선 시작을 앞두고 중국 축구협회는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리티의 감독과 5년 재계약이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임을 보여주었고, 심지어는 슈퍼리그를 아예 중지시켰습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 의해 홈 어웨이와 상관없이 초반 6경기를 중동에서 연달아 치르게 된 상황에서 선수들을 대표팀의 장기 합숙 훈련에 차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팀은 전세기를 통해 이동하며 카타르 도하로 이동. 선수들과 예비선수, 코칭 스태프, 팬데믹 전문가, 미디어 담당관, 요리사 등 총 80인의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되었고, 5성급 호텔에 무려 약 80일간 합숙하는 일정으로 이번 훈련에 거대한 규모의 물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국 리그를 멈추고 긴 시간 동안 모두 함께 훈련하며 경기에 따른 이동거리조차도 없는 최상의 조건을 조성해준 것이죠. 그렇게 맞이한 호주와의 1차전! 합숙훈련의 성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경기 내내 호주에게 압도당한 끝에 유효슛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며 0대3으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진 2차전은 오만에게 충격패를 당한 일본과의 경기. 역시 유효슛 0개라는 기록과 함께 경기 내내 특별한 전술이나 컨셉조차 없는 텐백의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0대1로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했죠. 장기간의 합숙훈련과 더불어 중국의 자랑 무레이, 여기에 야심차게 계획한 귀화 정책으로 인해 합류한 4명의 귀화 선수까지 포함되었으나 참혹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에 언론과 팬들은 거센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에 있을 최종 예선 3차전을 앞두고 중국 대표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도하를 떠나지 않고 합숙훈련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3차전 상대가 바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라는 것인데요. 급속도로 전력이 상승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최종 예선에 진출한 베트남과 두 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이 간절한 중국.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1승 상대로 생각하며 최종 예선에 돌입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2연패를 기록한 상태로 그야말로 멸망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베트남 언론에서는 대놓고 중국의 합숙 훈련과 귀화 선수 합류를 조롱하며 충분히 이길 만한 상대라고 보도해 경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은 베트남을 잡아내며 분위기 전환과 함께 본선 진출의 희망을 살려나갈 수 있을까요? 또한 50년을 계획하고 이제 막 7년여가 지난 중국의 축구 진흥책이 앞으로의 중국 축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중국 축구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